네, 오늘 대응하시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빅피처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퀀텐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 모셔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쟁과 인플레 우려 때문에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반등의 연속성이 또 끊겨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장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눠볼 주제가 일희일비하는 시장입니다. 아마 투자 심리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전에 미국장의 마감 상황에서 포인트 어떻게 보셨는지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3일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최근 유가 급등세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전날 급등했었던 유가와 국채금리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테슬라는 전장 대비 4.75%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엔비디아는 2.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닷컴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이면서 전장 대비 17% 이상 급락을 했고요. 옥타 역시 8%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이틀 연속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유가와 국채금리 움직임 등을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전쟁의 궁극적 여파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형태로 미국의 경제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5% 급등한 데 이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2월 CPI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의 긴축 속도는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났는데요. 2차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을 하고 민간인 대피 시에 해당 지역에 한해 일시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만간 3차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상황이 조금은 호전될 것으로 보였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기대감에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WTI 가격은 전날보다 2.6% 하락한 107.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국장의 정규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소식들이 우리 정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합의 휴전, 네, 이 부분이 크게 좀 의미가 없을 만한 뉴스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원전 폭발, 네, 원전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공격, 네,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미선물과 함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외 모멘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두 개 꼽자면 역시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인데요. 이는 자원 부국이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과 맞물립니다. 고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숙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잡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연준과 세계은행들의 금리를 또 올리고 있고 또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쟁 등의 상황으로 긴축의 강도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장에서 우호적인 낙관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시장의 변수들이 굉장히 상재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보수적인 접근 하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더 방어적으로 아마 포트를 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올라가는 인플레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네,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주신다면요? 네, 증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 등으로 업종 전반적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상태인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시장 유동성 축소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낮아진 그런 실적 전망 속에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하방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접근이 좀 유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개월 순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자면 기계업종과 운송업종, 건강관리업종, 은행, 증권,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서비스 업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리오프닝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관련 종목들 또한 높지 않은 밸류 부담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운송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그 순자산 대비해서 배수가 5년 평균 대비 낮은 상황이고요. 화장품,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및 자산 대비해서도 모두 과거 5년 저점에 접근하면서 저가 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종합해보자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들 중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지니고 있는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건강관리 업종 등과 더불어 낮은 밸류를 보유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플레를 이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뭐 식음료라던가 이쪽에 대해서도 인플레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는 팁 주실 만한 섹터나 종목 있으세요? 인플레를 이용할 수 있는? 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격 정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사실 뭐 음식료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플레 상황에서도 가격의 정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에서 현재 여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 가격은 낮지만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는 아이디어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선 때문에 또 하루 쉬어가고요. 대내외 일정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들 함께 일정 짚어주세요. 네, 다음 주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가운데 3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한데요. 각국의 물가지수 발표 및 통화정책 회의, 또 나라별 행사 및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일정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7일에는 중국의 1,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월 소비자 신용지수 및 유럽의 3월 투자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8일에는 미국의 1월 무역수지 및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유가 등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20대 대통령 선거로 휴장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는 2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0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실질 임금 상승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및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이 11일까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미국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3월 FOMC가 정례회가 15일부터 16일에 열리게 되는데 앞서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코멘트나 힌트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블랙아웃 기간을 말씀해줬던 것대로 연준의 정례회의인 FOMC의 개최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연준 이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관련 공식 발언을 좀 삼가고 내부 토론을 이어가면서 한 주를 좀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 기간 전에 얘기하게 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금리 인상 절차가 시작이 되면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예정이고 금리는 25bp 정도 수준에 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둔화는 간략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 연준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수요가 완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들, 연준의 정책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플레이션 심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견고한 노동시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얘기 등이 있었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양호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빅스텝에서 돌아섰죠.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게 돌아가면서 정리했습니다. 8월 장에 25bp 할 것 같다. 이렇게 멘트 하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FOMC를 또 기다리는 구간에서 힌트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정세 좀 파악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대처, 연준의 대처 어떻게 나올지 결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재료들까지 다 확인해 주셨는데 시장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어떻게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실까요? 네, 사거리 상승을 하면서 사실 기대감을 주었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오늘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을 하면서 또 의아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유가 급등 및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수급 상황 악화,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악재가 남아있는 가운데 연준의 그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이 증시를 좀 반등시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건 역시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 및 긴축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좀 신중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야기할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 또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린 전략은 조심스럽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대응하자라는 부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전략은 가격은 조금 싸고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하면서 다음 주 조금 더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미스터 진단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 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9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박준영 운용역 준비하고 계시고요. 서울전화 02-2128-3388번 안내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포트 접수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전문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오프닝 벨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또 많은 변동 있는 오늘 시장 될 것 같은데 집중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